지금 이제 네 번째로 반도체를 좀 볼 건데 요즘 반도체 이거 핫하죠? 어디가 핫해요? 두 개만 핫합니다. 반도체에서는 아시죠? 두 개만 핫해요. 그 노래가 생각나죠. 난 행복합니다. 죄송해요. 여튼 요 두 개가 핫한데 이게 뭐냐면 반도체도 지금 전반적으로 업황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많이 좋지는 않아요. 저도 여기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라서 알 수는 없지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반도체 전체 업황이 좋지는 않아요. 반도체 전체 업황이 좋다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원익 IPS 뭐 이런 대표적인 정말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겠죠. 하지만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별로 그렇게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이닉스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디램이랑 낸드 요쪽이 가격이 못 뛰고 있다는 거야. 특히 디램 같은 경우는 현물 가격이라고 해서 다나와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많이 그거 좀 아시죠? 다나와 또는 뭐 디램 익스체인지에 들어가시면 현물 가격이 나옵니다. 그런 현물 가격이 나올 때 보시면 가격이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게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기업 간에 그러니까 B2B로 거래가 되는 거는 아유 감사합니다. 주식 읽어주는 남자님 아이고 땡큐 감사드려요. 디램 랜드 쪽은 가격이 크게 뛰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고정거래 가격은 이번에 6월 거의 지금 중순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디램 고정거래 가격은 대부분 1, 2, 3월 거의 비슷하고 3, 4, 5, 6월 다 비슷합니다. 3달 정도로 다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고정거래 가격은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그 중요한 게 뭐냐면 7월에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좀 중요해요. 7월 고정거래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 뭐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고 뭐 오른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오르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거냐.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3달씩 하기 때문에 3달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4, 5, 6월은 비슷해요. 그래서 6월달 고정거래 가격이 곧 있으면 한 열흘 뒤에 발표를 할 건데 그건 별로 중요치 않고 7월 말에 발표하는 가격이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D램 산업이 D램 쪽이 이제 다시 우뚝 서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D램이랑 낸드 말고 지금 밀고 있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랑 비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예요. 이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램이랑 낸드 쪽은 거의 뭐 포트를 안 가지고 있고 뭐 정말 조금 뭐 그렇게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포트 그냥 반도체 포트의 대부분 제 포트의 대부분이라는 게 아니고 제 포트는 이렇게 여기저기 나눠져 있겠죠. 하지만 반도체에서 포트는 거의 대부분이 비메모리랑 파운드리 쪽으로 저는 가 있습니다. 요런 게 제가 봐서는 이제 TSMC랑 삼성전자랑 둘이가 붙었을 때 승부를 보는 거는 향후에 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EUV랑 관련된 쪽이 정말 미세공정의 경쟁 극단으로 치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나흘 만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또다시 반도체 사업부를 방문을 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시간이 없다 가혹한 위기 다급해진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면서 여기 이데일리 뉴스 또는 뭐 다른 뉴스를 보셔도 됩니다. 뭐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아니고 이분이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반도체 사장단을 불러 모아서 미래 전략을 점검을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을 했고 거기서 가혹한 위기다. 미래 기술을 얼마나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에 생존이 달려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반도체를 한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미래 기술이 뭘 뜻하는 건지 아마 아실 겁니다. 미래 기술이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 많이 사람들이 언급하는 게 GPU 쪽이에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GPU 쪽. 거기 AP, 그러니까 차량용 AP라고 하는 그 반도체 쪽 또는 AI,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칩들 또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고성능 칩, 5G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미래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게 바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EUV라는 기술이에요. 그게 극자외선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이게 반도체 회로를 그려내는 건데, 그러다 보면 반도체 회로를 정말 미세하게 그릴 수 있어야 점점 성능도 올라가고 전력 소모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메모리 반도체를 타겟으로 두고 말한 것 같진 않아요. 요 메모리나 낸드 쪽을 타겟으로 둔 것 같진 않고, 아무래도 제가 봐선 비메모리 쪽이랑 파운드리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도 비메모리에서는 5나노대에 해서 이게 엑시노스 오토라는 걸 얘네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비메모리 쪽에서 AP 또는 CPU 사업은 접었으니까 그 AP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거기에 엑시노스 오토라는 걸 차량용 반도체도 만들고 있고, 엑시노스 시리즈로 이어지는 핸드폰 AP도 얘네가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걸 잘 만들려면 또 파운드리를 잘 해야 돼요. 거기다가 퀄컴도 최근에 5G 쪽으로 들어가면서 5나노대 공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에도 하반기부터 맡겨서 퀄컴의 물량도 삼성전자가 받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 반도체 쪽의 트렌드예요. D램과 낸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약간 불안한 거야. 이게 가격이 떨어질까봐. 계속해서 수요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코로나가 빨리 반전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핸드폰을 사야 되고, 가전제품을 사야 되고, 차를 사야 되고 하는데, 이게 조금 수요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나 그런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이런 업체들은 똑같은 반도체지만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AMD, 미국 주식으로 딱 따지면 AMD,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컴퓨팅, AI와 관련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업체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주가 상승률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제가 오늘 이건희 삼성 회장의, 예전이고 지금도 있으니까, 이건희 삼성 회장의 책을 봤어요. 그 사람이 지은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은 책에 이제 이건희 회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LCD라고 하는 게 후발주자도 앞에 달려가는 선두주자를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희 회장이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자본으로 먹어버린 게 LCD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자본으로 밀어붙였을 때 따라잡을 수 있는 게 LCD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LCD는 따라잡힐 수밖에 없었어. 중국이 엄청나게 자본을 쏟아부으면 우리나라도 따라잡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LCD 쪽을 예전에 했었으니까 그쪽이라든지, 삼성은 근데 빨리 버려버렸죠. 삼성은 재빨리 LCD를 버려버렸어요. 그 판단을 정말 빨리 했고, LG 같은 경우엔 인화의 LG, 우리 사업부 팔 수 없지, 우리 사람들 챙겨야지 하다 보니까 좀 늦게 팔게 됐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 중국이 다 따라잡아 버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엔 늦게나마 LG가 LCD 쪽에 편광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점점 다 정리를 하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디스플레이 쪽은 생각보다 따라잡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요즘 TV 보면 무슨 OLED라고 하는 그 화이트 OLED, LG가 만드는 그 화이트 OLED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밀고 있는 QLED라고 하는 사실상 LCD인데 뒤쪽에 그거를 좀 그 퀀텀 닷 필름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이게 좀 화질 좋고 명암비 좋고 이런 식으로 만든 게 QLED라는 거야. 삼성전자가 만드는, 실질적으로 LCD에 가까운. 여튼 그 두 개를 근데 놓고 봤을 때 화질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거 샀어요. 화이트 OLED 안 사고 그냥 삼성전자 거 샀어.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좀 더 좋다고 하는 거나 아니면 100만 200만원 더 싼 거나 별로 화질 차이가 없어요. 소비자로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BOE라고 하는 애가 아이폰에도 약간 비벼볼 만큼 디스플레이 쪽이 많이 쫓아왔어요. OLED 쪽에서. 그렇다는 거는 이거 상당한데? 이거 중국의 기세가 상당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디스플레이 쪽은 좀 조심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투자를 삼성과 LG가 과감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과감하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게 제 고민이란 말이죠. 소비자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다 소비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처럼 그냥
제 생각이 틀리든 옳든 그거는 미래가 판단해 줄 거야. 3년 뒤에 10년 뒤에 저를 다 판단을 해줄 거예요. 제 생각이 제 스스로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 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소비자라면 어떤 소비를 할까? 어떤 이렇게 스마트한 소비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내가 그럼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볼까? 저런 회사는 좀 사양산업이겠는데? 망하겠는데? 이런 걸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요즘에 바이오 회사가 상당히 뜨고 있는데 바이오 회사는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초보자들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권유를 아예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살만한 회사는 뭐가 있냐면 바이오 시밀러 하는 회사 몇 개는 괜찮아요. 바이오 시밀러 이것도 사기치는 회사가 있긴 한데 우리가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 그 회사들은 실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지금은 약간 오버밸류 같아요. 오버밸류. 약간 광기가 살짝 섞였어요. 지금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지금 55조? 뭐 이 정도 시가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광기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살짝 봤을 때. 그렇지만 미래 20년 후, 30년 후를 봤을 때는 이런 회사들 바이오 시밀러 쪽이 우리나라 다 잡을 것 같아. 이거 왜냐면 약간 반도체 비슷하거든요. 업의 핵심을 좀 아시면 투자할 때 좋은데 바이오 시밀러 하는 회사들 요게 약간 반도체 같아요. 빨리 개발해서 빨리 낸 다음에 시장을 장악하는 거야. 낮은 가격으로. 반도체가 정확히 그런 산업이죠. 이게 빨리 그 반도체를 만들어내서 누구보다 성능 좋은 거를 빨리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저가로 시장이 확 깔아버리면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그 반도체만 쓰는 거예요. 인텔이 그랬고 삼성전자 디램이 그랬습니다. 반도체랑 약간 성격이 비슷해요. 근데 바이오 시밀러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그 자본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잘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다행히 두 개 회사가 정말 잘하고 있죠. 3위, 4위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위, 2위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그래도 괜찮다고 보지만은 신약 개발하는 그냥 아무 파이프라인 없이 그냥 신약만 개발하는 애들 있잖아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제약사 같은 약간 화학식을 가진 정말 개발하기 쉬운 그런 약이 아니라 어떤 신약,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H사나 S사나 임상에 실패했던 몇 개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할 때 그거 신약 파이프라인 하나 부러지면 그 다음에 또 유상증자하고 또 전환사채 발행하고 또 그래야 돼요. 무한한 세월을 또 견뎌야 돼요. 5년 10년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 기다리고 그래야 돼요. 지금같이 시장에 돈이 많이 쏠려 있을 때는 이런 바이오 회사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앞에서 말한 건설, 해운, 조선, 중장비 이거 너무 재미없거든. 항공, 여행, 디스플레이 이거 너무 재미없거든요. 그 반도체 삼성전자 안 가지, SK 하이닉스 안 가지 하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미래 성장성 있는 게 없잖아요. 미래 성장성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 이거 1조짜리 회사, 2조짜리 회사 그냥 투자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바이오에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나마 제약사는 좀 괜찮아요. 우리나라 뭐 그나마 유한양행이라든지 한미약품 이런 애들은 기초 체력이 있잖아요. 기초 체력이 있기 때문에 얘네는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신약을 개발한 게 만약에 부러진다는 건 실패를 하더라도 그럼 기존에 팔던 약 잘 팔면서 다시 재기를 노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한다. 오케이. 하지만은 그냥 완전 무턱대고 바이오 신약을 개발한다. 아무것도 없는 회사, 매출도 안 나오는 회사가 신약을 개발한다. 이건 상당히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꼭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이에요. 다 제 생각이에요. 다 주관적인 생각입니다.